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암바렐라, 티커는 AMBA.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펼쳐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가져오셨네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암바렐라, AMBA 하면 아직도 그 작은 액션캠, 고프로에 들어가던 영상칩, 그걸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건 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암바렐라는 더 이상 과거의 그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엣지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가장 성공적으로 올라탄, 뭐랄까, 그런 기업 중 하나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최근 실적 발표를 보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31%나 늘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네, 실적 엄청났죠. 회사에서도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막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보통 이러면 주가가 폭등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날 18% 넘게 폭락해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주가가 폭락한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혼란스러운 시그널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시장을 열광시키는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치명적인 리스크가 공존하는 회사. 네. 과연 암바렐라는 엣지 AI 시대에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화려하게 보장된 위험한 주식일까요? 오늘 그 속내를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이 왜 이토록 암바렐라에 열광하는지 그 밝은 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회사가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숫자가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죠. 방금 말씀하신 3분기 매출 1억 85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네. 더 놀라운 건 회사가 제시한 미래 전망, 즉 가이던스입니다.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35%에서 36-38%로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와, CEO가 직접 나서서 우리 회사 역사상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CEO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건 진짜 자신 있다는 뜻인데 이 엄청난 성장의 동력은 대체 뭔가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엣지 AI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비전, CB칩이라고 하는데요. 엣지 AI. 쉽게 말해 카메라에 눈과 뇌를 동시에 달아주는 기술입니다. 이 칩이 탑재된 기기는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낼 필요 없이 기기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기기 자체에서요? 네. 그리고 이 엣지 AI 칩 사업이 전체 매출의 무려 80%를 차지합니다. 벌써 6분기 연속으로 관련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매출의 80%가 엣지 AI라니. 과거의 액션캠 칩 회사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와닿네요. 근데 단순히 칩 판매량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매출 성장의 절반 가까이가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 즉 ASP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ASP요? 네. 칩 하나를 팔 때 맞는 돈의 액수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평균 판매 단가가 올랐다. 이걸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암바렐라가 10달러짜리 단순 영상 녹화용 칩, 말하자면 눈만 파는 회사였다면요. 네. 지금의 암바렐라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100달러가 넘는 AI 도메인 컨트롤러, 즉 눈과 뇌 세트를 파는 회사로 변신한 겁니다. 10달러에서 100달러요? 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칩 가격이 10배 이상 뛴 거죠. 와, 10달러짜리 팔다가 100달러짜리를 판다. 이건 단순히 장사를 잘한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클래스 자체가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5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최신 칩들, 예를 들어 CV3-AD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이 벌써 전체 자동차 부문 매출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 벌써요? 네, 그만큼 고가의 최첨단 제품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네요. 그럼 이게 그냥 발표 자료에만 있는 멋진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게 또 암바렐라의 강점이죠.
이미 상용화된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분야에서는요. LG전자가 암바렐라의 CV25 칩을 사용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오, LG전자와 협력이라니 이건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바렐라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차를 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 말고 다른 분야는 없나요? 보안 카메라 쪽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인도의 스팔시라는 회사는 인도 최초로 정부 인증을 받은 보안 카메라 전체 라인업에 암바렐라 칩을 탑재했고요. 와우. 세계적인 기업 보쉬의 자회사인 인피니티도 암바렐라 칩으로 최신 AI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단순 녹화만 하던 CCTV가 이제는 침입자를 스스로 식별하고 경고하는 똑똑한 감시자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자동차, 보안 카메라처럼 전통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뭔가 새롭고 재미있는 시장으로도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 확장성이 무섭습니다. 요즘 SNS에서 핫한 인스타 360에 8K 360도 액션캠에도 암바렐라 칩이 들어가고요. 아, 그것도요. 심지어 스스로 쓰레기를 찾아다니는 자율주행 쓰레기통 같은 서비스 로봇, 그리고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드론 시장까지 아주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런 점을 높이 사서 스타이플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100달러 이상으로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죠. 와, 정리해보면 사상 최대 실적, 가이던스 상향, 10배 뛴 ASP, 자동차부터 드론까지 무한한 확장성, 월가의 지지까지. 이건 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성장주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겉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한데 왜 주가는 폭락했을까요?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딥다이브죠.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암바렐라의 리스크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만큼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듣기만 하면 주가가 하늘로 날아가야 정상인데 왜 정반대로 갔을까요? 지수는 1.96입니다. 1.96이요? 네, 쉽게 말해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암바렐라는 거의 2% 가까이 2배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작은 호재에도 크게 오르지만 작은 악재에도 훨씬 더 크게 폭락할 수 있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스프린터 같은 주식이죠. 시장보다 2배 위험하게 움직인다. 확실히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의 주식은 아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들이 이 주가를 끌어내린 건가요?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수익성의 딜레마입니다. 회계장부 속에 숨겨진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정이요? 암바렐라가 자랑하는 영업이익 흑자는 사실 비일반 회계 기준, 즉 넌갭 기준의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식 보상 비용 같은 실제 비용들이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계 기준과는 다른 좀 더 좋게 포장된 숫자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 실제 일반 회계 기준 계열피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암바렐라는 3분기에 1,51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 아직 적자 기업이군요. 네,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성장률은 높은데 아직 적자다. 그럼 진짜 흑자로 돌아서려면 매출이 얼마나 더 나와야 하나요? 분석가들은 KEP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연매출이 최소 4억 8,500만 달러는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올해 예상 매출이 약 3억 9천만 달러 수준이니 아직 갈 길이 꽤 남은 셈이죠. 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성장은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대체 언제 벌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빛나는 성장 뒤에 가려진 적자 구조. 이게 첫 번째 리스크군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18% 폭락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리스크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해서 보고서를 2번 다시 확인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뭔데요? 바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고객 집중도 문제입니다. 3분기 매출의 무려 70.2%가 W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단 하나의 유통 파트너사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70.2%요? 한 회사에서요?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매출의 3분의 2 이상이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건데. 가능합니다. 물론 이 유통사가 최종적으로 아시아의 여러 고객사에게 칩을 공급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암바렐라 입장에서 계약의 주체, 즉 돈을 주는 고객은 단 하나인 셈이죠. 와,
이걸 전문 용어로 단일 실패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부릅니다. 거대하고 비싼 테이블을 다리 하나로만 지탱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다리가 튼튼할 땐 괜찮지만 그 다리에 금이라도 가는 순간 테이블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와, 70%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유통사랑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 유통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암바렐라 매출의 70%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구조적인 폭탄을 안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제품이 좋아도 이처럼 기형적인 매출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줍니다. 주가가 폭락한 데에는 이 리스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성 문제에 고격 집중 리스크까지. 그럼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암바렐라가 뛰고 있는 이 엣지 AI, 특히 자동차 자율주행 칩 시장의 절대 강자는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엔비디아죠? NVDA. 맞습니다. 암바렐라의 가장 큰 무기는 전력 효율성입니다. 전성비라고 하죠. 실제로 암바렐라의 최신 칩은 경쟁 제품인 엔비디아의 자비의 칩보다 전력을 5배나 덜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배요? 네, 전기차 시대의 전력 효율은 곧 주행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기술적 우위입니다. 5배 효율적이라는 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장 다음 세대 엔비디아 칩이 그 격차를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 격차라는 게 생각보다 금방 따라잡히기도 하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엔비디아는 무서운 상대입니다. 엔비디아에게는 기술적 우위보다 더 강력한 무기, 바로 쿠다라는 막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습니다. 아, 쿠다. 네, 스마트폰의 iOS와 같아요.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쿠다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엔비디아는 이들에게 방대한 라이브러리와 개발 도구를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네요. 당장의 전력 효율을 잡기 위해 새로운 암바렐라 칩 생태계에 적응하는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효율은 포기하더라도 개발하기 편하고 안정적인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머무를 것인가. 어려운 선택이네요.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암바렐라의 공급망과 주요 고객사들이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겉보기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망주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아직 돈을 못 버는 수익성 문제, 매출의 70%를 한 곳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점,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골리앗과의 힘겨운 싸움이라는 세 가지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거네요. 네, 화려함과 불안함이 극명하게 공존하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기업입니다.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암바렐라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결국 핵심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결국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CV3 AD라는 최신 자동차용 AI 칩의 성공 여부입니다. CV3 AD. 이게 바로 암바렐라의 미래를 건 승부수입니다. 회사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한 차세대 자율주행 칩인데 이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마느냐에 회사의 운명이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CV3 AD 칩의 성공 여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기서 성공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시장은 암바렐라를 제2의 엔비디아로 평가하며 열광할 겁니다. 아, 제2의 엔비디아. 전력 효율이라는 확실한 무기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양산이 지연되거나 고객사 확보에 실패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기대감은 거풍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가가 위험해질 수 있죠. 와, 듣고 보니 지금 암바렐라를 지켜본다는 건 단순히 주가 차트를 보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암바렐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거대한 생태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 하이테크 산업의 가장 흥미진진한 실험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와, 그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굉장히 짜릿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암바렐라는 과거 액션캠 칩 회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엣지 AI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 아주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익성 문제,
특정 유통사에 대한 70%가 넘는 기형적인 의존도, 그리고 엔비디아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는 명확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기회와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 같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암바렐라, AMBA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전력 효율을 무기로 한 엣지 AI의 다윗이 될까요? 아니면 엔비디아라는 골리앗의 그늘에 가려질 위험한 거품일까요? 저희가 분석한 내용 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암바렐라의 운명을 가를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모두가 예상치 못한 특정 자동차 회사와의 초대형 계약 같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엔비디아가 자사의 생태배를 더욱 강화할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과 전망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도 여러분의 의견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